상대가 연인이 못 되는 이유는 서로 어장인 걸 안다는 것 자체가 서로 간에 이성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잖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유지하느냐, 깨느냐, 아니면 제가 예전에 농담으로 고향 여자님이 어장관리의 여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였고 어붕? 발음 듣고 순간 당황했을 거예요. 그쵸. 훅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 어장관리를 당한다 그리고 어장관리 한다 우리가 이런 거의 프레임으로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서로 어장관리를 하는 상태. 의외로 요즘에 젊은 친구들 그리고 썸을 탄다는 명목하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로의 어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닥치견의 채널에서 보내드리는 고향여자의 연애연수예요. 과거에는 서로 어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야겠지만 그리고 이것도 이제 더 이상 최근도 아니죠. 꽤 옛날부터 썸이라는 용어가 그쵸, 생기면서 이게 나도 썸 너도 썸 근데 썸은 또 연인이 아니니까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얘도 썸 쟤도 썸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 버려요. 이게 완전 거미줄처럼 서로가 이제 얼기설기 섞여버리는데 결국은 서로가 지금 당장 사귀긴 싫은데 놓긴 아깝고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서로 듣고 있는 거겠죠? 예. 사귀기에는 뭔가 하자가 있는 거죠. 그치. 그런데 놓기에는 아쉬운. 그러면 놓기에는 아쉬운 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데 능력이 좋다거나.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서로 어장이라기보다는 저 사람만 내 어장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외모도 좋고 물리적인 게 좋아. 그래서 놓기가 힘든 경우가 있겠죠. 예.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보면 서로 어장인 상태는 어쨌건 서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쵸. 일면으로는 중독된 부분도 있는 거지. 서로가 그리고 또 알 것 같아요. 서로가 어장인 거를. 그렇죠. 서로가 알아야지. 의외로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을 이렇게 서로 어장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자존감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은 상대가 오히려 되게 나쁘고 부족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왜냐면 이 사람은 나를 못 놓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내가 거부당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해서 안심하면서 그런 뭐랄까 누가 봐도 정말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안 좋은데 물론 외모가 뛰어나긴 하겠죠. 외모는 아니면 뭔가 뛰어나겠지. 그런데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계속 버림받을까 봐 하는 그 불안을 여기서 해소하는 거죠. 그게 중독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그런 관계는. 자존감을 여기서 채우는군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채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채워지진 않죠. 그리고 맨날 한탄하죠.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만 주변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만나지만 결국 다시 그 사람한테 돌아가요. 서로가 이제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그 어떤 특정 선을 못 넘고 진도만 나가 있는 상태.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결국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유지하느냐, 깨느냐, 아니면 그 선을 넘어서 연인이 되느냐인데. 연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상대가 연인이 못 되는 이유는 어쩌면 이 상대한테 신뢰가 안 쌓이기 때문이겠네요. 그렇죠. 서로 어장인 걸 안다는 것 자체가 서로 간에 이성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좀 없애줘야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서로 맞아야 될 것 같아. 그 타이밍이. 서로 어장을 넣었다는 거는 아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서로가. 그렇죠. 타이밍이 맞아야 될 것 같아. 아쉽지 않다는 게 참 좋은 표현이에요. 내가 진짜 외롭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이랑 나랑 서로 어장이면 내가 매달리겠지. 근데 나는 솔직히 아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어장 중에서는 얘가 제일 괜찮긴 해서 선을 넘을까 말까 고민은 하죠.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어장은 사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어장에 놓는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어장은 달라요. 왜냐면 내가 굳이 어장에 넣을 사람을 굳이 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넣었다는 얘기는 저 사람은 특별하다는 얘기거든. 왜냐면 내가 상대 어장에 들어간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내가 상대 어장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유비가 조조 밑으로 들어가는 미안합니다. 맞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실컷 내 사업체가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지금 알바도 뛰어야 되는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다는 건 이건 서로가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연인으로 될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어떻게 보면 어떤 한 부분만 고친다면 서로에게 안 되는 요소를 고친다면 될 가능성도 높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서로 어장을 진행을 하면서 둘 사이에 사무친 게 많아질 거예요. 그렇겠다. 그 사무치고 사귀었을 때 그 사무친 게 툭툭 튀어나와. 맞아. 너희씨 그때 말이야 이러면서 그리고 사귀고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사귀도 못 믿죠. 더 간섭하게 되고. 근데 또 그게 또 상대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면 신뢰를 주면 되잖아 라고 말을 할 텐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삼자 입장에서는 신뢰를 주면 되잖아 라고 쉽게 말하지만
내가 그 당사자가 되면 왜 나를 못 믿어? 왜 나를 구속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어장이 된 이 과정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자존심을 세워서 그랬던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온전히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도 이렇게 계속 유지할 거야. 나도 더 할 거야. 이런 게 막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로 그 선을 넘고 싶으면 어느 순간에 정말 딱 자리를 잡고 이 사람한테 정말로 다 솔직하게 오픈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너 앞으로 너밖에 없을 거고 지금까지 내가 너무 부담 줄까 봐 지금까지 오히려 더 이런 한눈을 파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정말 나의 나약한 부분이었던 것 같다라고 차라리 말을 하고 이 자리에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에게 충실하겠다는 말을 하면 그나마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잘 되고 나서 내가 과거를 언급하지 않는다. 상대가 언급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근데 보통 한 귀로 듣고 가슴에 사무치죠. 이용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꽂죠.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이게 연인으로 발전하는 게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만큼 서로가 놓치기 싫은 사람이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어장인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관리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어장에 들어간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어장을 안 해봐갖고. 그러니까 어장에 안 들어가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맞네, 그렇게 되네. 그렇잖아요. 아, 그러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는 그런데 자존심은 또 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삼자 입장은 쉬워요. 말은 쉽지. 근데 이게 당사자가 되면 진짜 그 쪼임은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썸이라는 거 용어가 잘못했다 이런 말은 아닌데 그런 프레임에서 좀 나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연애는 1대1이 하는 거니까 상대한테 차라리 솔직하게 오픈하고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고 나는 지키려고 애를 쓰고 좀 그런 면에서 내가 좀 손해보는 부분이 있겠죠. 이 사람이 안 믿고 자꾸 어장을 유지한 상태로 있어. 그러면 한 이틀 있다가 야, 난 그런다고 했는데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좀 기다리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좀 상대한테 그런 좀 약간의 희생이 필요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면 내가 차라리 희생을 해서 그 관계를 좀 바꾸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정말 좀 소수가 될 것 같아요. 서로 어장인 경우. 서로 어장인 케이스들 주변에도 좀 보죠. 그렇죠. 남자친구 있는데 여자친구 있는데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술 먹거나 그런 되게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근데 결국 제 주변에서는 웬만하면은 애인 쪽으로 가요 그대로. 왜냐면은 다른 사람을 연락하는 이유는 애인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그런데도 연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애인을 못 넣는다는 거는 그게 충족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결국은 이제 연락한 사람을 정리를 하더라고요. 기존의 애인을 차고 새로 만난 사람한테 가는 케이스는 세컨드라는 표현은 좀 저는 굉장히 싫어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케이스에서는 그 내가 첫째가 아님에도 내가 그런 모든 걸 알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알고도 관계를 이어간 거면 그 사람으로 돌아서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한 상태에서는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애인이 그렇게 이제 썸을 양쪽에서 타고 있을 경우에는 결국 이런 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좀 넓게 그냥 좀 아량을 베푸는 사람 쪽으로 돌아서더라고요. 근데 아량을 베푸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진짜 거지 같지. 나중에 터지겠죠 또 사귀면. 나중에 일단 사귀고 터지겠지. 맞아. 그런 사람들 블랙리스트 만들어야 돼요. 안 걸리게. 그렇죠. 거기에 이제 고양이 여자인 이름도 들어가 있죠. 큰일 날 소리 해주네. 그 옛말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 남자든 여자든 나이 들어서 가장 힘든 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는 까먹었고 두 번째는 거예요. 두 번째 배우자. 둘째 배우자가 가장 나이 먹어서 고통이라 이런 말을. 그러니까 남들은 부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두 명이랑 저렇게 몰래 만나? 부러울 수도 있는데 그게 실제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막상 해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그게 너무 낭비도 심하고 진짜로 우리가 목표했던 삶에 거의 도달하지도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 많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그냥 현실에 충실하면서 한 사람만 봐야 됩니다. 그게 낫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고양이 여자인데 정말 그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전 깨끗해요. 그럼 깨끗하겠죠. 여기 방송 앞에서 씻었겠지. 그렇지. 그렇죠. 서로 어장이라면은 진짜 사귈 생각이 있으면 한 명이 그냥 툭 털벗고 돌진하고 사귈 생각이 없으면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왜냐면 우리 인생은 짧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엄청 많이 남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저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인생의 반 이상 사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내가 확답 못하겠어. 맞네. 그런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좀 수명이 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중간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럴 수 있겠다. 좀 몸의 인체 장기를 좀 뭐 기계로 좀 대체하면서. 120세 시대가 오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럼 120세 세대가 오면 이제 중간에 아직 안 된 거니까. 네. 그러면 되게 좋겠네요. 200세 시대가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응원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연애 구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서로 어장하시라는 말씀 아니었어요. 오해하시지 네. 마시지 말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